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말 타도 오신 것 같아요, 복장이? 갑자기 왜 말입니까? 아, 카우보이 복장이네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땅이에요, 땅. 땅. 예. 예. 땅이 거짓말 합니까? 땅이요? 예. 땅이 말을 합니까? 너무 우문현답이야, 이게. 근데 땅은 거짓말을 하지 예. 않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실제로 거짓말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집값이 아. 많이 떨어지죠, 그죠? 굉장히 어렵죠. 예. 예. 어때요? 땅값이요, 집값이요? 집값, 땅값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땅 좀 많이 갖고 아, 계세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민 걱정 안 없어요. 되시겠어요? 예, 예. 고민 없고요. 걱정되세요? 조금은. 아, 산산하고 좀 땅이 있으시죠? 예, 고향에 또 좀 예.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이제 노후에 갈 때 있다는 게 참 행복하거든요. 어떨 때는. 가진 자의 여유죠. 저희는 뭐 네.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팔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근데 또 집값 얘기는 왜 하셨어요? 오늘 뭐 연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땅이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뭐 주거단지도 되지만 예. 이 기업체를 유치하는 산업단지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예. 오늘 그래서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님. 좀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게 좀 약간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그쪽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김경수 이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쪽 자리 좀. 이쪽 자리. 예.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숙녀분이 서 다시 자리 뺏겠네요. 아니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부도 정말 하얗시고요. 네. 꽃미남 같으세요.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이런 분들만 뵈다가 얼굴 하얗고 이렇게 좀 뽀샤시한 분을 뵈니까 너무 분장을 많이 아니, 해서. 아니. 저도 화장을 분장 먹었어요. 덕분입니다. 아니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드러나는 속살이 뽀얗신데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생기셨고 또 예쁘게 생기셨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머리가 좀 크시고. 아직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요즘 어떠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13년. 예, 여러모로. 이미 이제 다녀보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예, 작년 2012년 중반부터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뭐 그때부터 뭐 경기야 뭐 하향 국면에 통계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지만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현장에서 뭐 이렇게 중소기업에 가장 가깝게 보고 계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많이 힘들어하던가요? 요 근래에 있어서는 그 자신감, 경쟁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많이 손상이 돼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 기술적으로 앞서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중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가면 경제가 아니냐. 그냥 가면은 쓰면은 얼굴은 맨날 웃고 있는데 안은 울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금 대기업들도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 더 어렵다 그러네.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가면 경제 정도로 보기에는 좋은데 예. 실질로도 가면 아베노믹스라 해서 환율 전쟁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전자, 자동차 계속 공격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50년 경제 성장을 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3,000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는 뭐 재벌기업도 많이 성장하고 파이가 커지면서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을 했었는데 중소기업한테 일대 타격이 된 것은 97년 외환위기거든요. 그때 중견 재벌기업이 해체되면서 중소기업도 많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키코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네.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술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다가 지금 거의 우리가 따라 붙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워낙 인해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시장을 중국의 기업체 성장을 단순히 우리가 방금 말씀한 인해 전술이라든지 이렇게 양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소업체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확장되는 이런 때는 중소기업도 덩달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눈덩이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쪽은 쉽게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구조 개혁을 해서 새로운 경쟁력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다소 우리는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긴 하는데 중소기업이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떤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가 있을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로 이제 전국에 950개 그 산업단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예. 큰 국가단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만여 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입지 문제에 관해서 기업들의 비용을 좀 줄이는 겁니다. 일단 고정비용, 이렇게 썬크 코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토지 신화, 아까 말씀하신 땅값이 올라갈 때는 땅을 분양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더라도 소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신화가 이제 더 이상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분양받고 이러는데 중소기업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게 경쟁력을 위한 투자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땅 문제에 관해서는 분양에서 임대 제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땅값은 너무 높아서 우선 중소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인력난인데 인력난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무슨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새롭게 새 정부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다소 인위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인력 또 그다음에 이직의 방지 이런 걸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덧붙여가지고 제가 그 두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대기업이 스카우트 해나가는 거 팀을 통째로 빼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그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보호라든지 이런 잣대를 갖다 댐으로써 물론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이게 좀 약간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죠. 스카우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인력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아직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가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급여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격차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너무 그렇게 크지 않도록 이렇게 갭이 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벌계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너무 그 갭이 커 보이는 게 첫째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이제 인재 경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좀 정보를 공개하고 예를 들면 새롭게 좋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키워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눈높이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결국은 서로 뭐랄까 뜻이 부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취업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많은 그 정보 제공 또 중소기업 스스로도 인재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단시간 내에 임금을 갖다가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뭐 현실화하기 힘든 문제겠지만 작은 기업들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을 직원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주면 아마 꿈 많은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CEO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잘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중에 잘 이렇게 경영이 되고 있는데 가서 CEO를 면담을 해보면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식을 나눠준다든지 충분히 미래를 보장할 그런. 제가 이게 보면 일본이나 독일에 강하지만 작은 기업들을 보면 사실 뭐 100년 이상을 지속되어 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너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사실 뭐 2대, 3대째 지속적으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업을 어느 정도 잘 일궈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데 이게 상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될 가업승계 문제. 예. 관련해 가지고 뭐 그동안 쭉 얘기가 돼 있고 상속세라든지 뭐 요즘에는 또 세금을 내는데 뭐 물납, 대납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업승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개인적인 편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2대, 3대에 걸쳐서 기업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산업화 역사가 30년, 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기업을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한 생각이 아직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그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요. 자식한테는 안 물려주려고. 그런 이렇게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기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왜 안 물려줘 이러는데 들어보면 아니 기업을 해도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자식한테 물어줘서 이 힘든 일을 또 시켜? 차라리 판검사 만들고 말지. 빚 좋은 개살고. 그렇습니다. 빚 좋은 개살고. 이쁜 아가씨 입에서. 근데 이제 그런 중소기업의 그 경영을 좀 더 2대, 3대, 뭐 100년 이렇게 지속시키려면 지금 제가 보니까는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그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웬만한 지원 조치에 그 내용은 있습니다. 뭐 통역 서비스를 한다, 뭘 한다, 뭐 한다.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원할 때 그게 딱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이곳저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또 예를 들면 무슨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조건이 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소위 협력 지원 시스템 서로 이렇게 같이 어떤 문제를 솔루션 지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저희도 그런 면이 있지만 여러 그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용하세요. 이런 것이지 가지고 가서 당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유형의 생각들이 다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산당국은 그런 역할에 좀 더 치중할 생각입니다. 이사님.